하지만 외국인이 다음 주에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은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금요일 미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딥시크 효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까지 사실 시장이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트럼프의 정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모습. 그러면 한국 시장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관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S&P 지수는 0.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한국이 1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동반 하락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도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휴가 길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하락 마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의 하루 흐름을 보면 5분봉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때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하기 전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3월 1일로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뭔 소리고 라는 반응을 보였고 누가 협상용이나 하드노 라는 반응이 확실히 나오면서 딥시크와 관세 쇼크가 동시에 발발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는 테마가 굉장히 판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은 나토 방위 미래 관련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관련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방위비 압박 수위 그리고 관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산 관련주가 시장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몇몇 기업은 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만 포함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LG화학, 재룡전기, 재룡산업, 현대오토에버, 포스코그룹 중에 홀딩스, 퓨처엠, DX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고 중국 증시는 설날, 춘절로 휴장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일정은 오픈 AI 주최로 국내 개발자 회의 빌더랩이 개최가 됩니다. 오픈 AI 주최 국내 개발자 회의이기 때문에 딥시크 이후에 메타, 라마3, 4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픈 AI의 관심 증가로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엠로,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한미약품, LG생활건강, 카카오페이, 하나금융지주,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저녁 10시 반에 그리고 다음에 IGNet이라는 보험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상장을 하고 PI라는 2차전지 AI 관련주가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급이 조금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년 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2월 5일 수요일에는 수급 블랙홀 상장 LG CNS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급이 이쪽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는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크래프톤이 모바일 게임인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을 캐나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주로 크래프톤, NC소프트, 시프트업, 넥슨게임즈,
펄어비스 정도까지 게임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나 그리고 캐펙스 투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카카오뱅크, GS 리테일, 대한전선,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정밀화학, 하나생명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표 발표는 ADP, 취업자 변동지수가 저녁 10시 15분에 그리고 12월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은 테마 혹은 실적 중에 어떤 선택을 시장이 할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테마로는 베페 베이비 페어로 관련주로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삼성 출판사와 같은 저출산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출산은 해결되기 힘든 정책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 보면서 팔로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DL, DLENC, 한미사이언스, 신한지주, 아모레주의,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 하나솔루션, KTNG, K카 정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비주조업 지수가 자정에 발표가 되고요. 12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오전 8시에 발표가 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7일 금요일은 삼성의 신제품 출시가 되는 날인데요. 아마 분위기 전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갤럭시 S25가 국내 출시가 되고 그리고 해외 출시 시작이 되면 이 부분보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BH 그리고 세경하이테크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KH바텍 정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8단 승인으로는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로봇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2월 7일 금요일에는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이날의 실적 발표를 가장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저녁 10시 30분에 미국 12월 도매재고 지수가 2월 8일 자정에 그리고 미국의 2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자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가 2월 8일 3시에 발표가 되니 미국 지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상황을 보면 금요일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팔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수치상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려고 했으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멈칫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매수, 금융투자도 매수를 했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가장 큰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과 기타 법인까지 그래도 괜찮은 시장에 받쳐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다음 주에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은 상승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외국인이 1월 30일 금요일에 매수한 곳에서 아마 정답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네이버, 산일전기, 크래프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정도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섹터, 기업 내에서 방향성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할 때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데 한국형 AI 대표 기업으로 네이버가 부각이 되고 있고 전력 관련주는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높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LX 일렉트릭은 우리가 볼만하지만 이와 관련 전력 관련주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실적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1조 원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한 종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을 블로그나 네프콘에서 다뤄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